안녕하세요, 미드 나잇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진짜 몇 번째 찍는지 모르겠어요. 오디를 가지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디 가지고 찍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흔들려 가지고 어떻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주행 영상을 오디로 산 거를 올리긴 할 텐데 뭐 일단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주행 영상 뒤에 붙여서 올릴게요. 앞에 하는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이 차는 인피니티의 올휠 드라이브 Q50. 엔진은 3.0 트윈 터보 엔진이 달려 있어요. 인피니티라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반떼보다 살짝 큰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크기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얼마에 팔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 문을 열고 본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본넷을 열어보면은 이전에 제가 탔던 캠리랑은 다르게 엔진이 일단 엔진 커버가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사실 커버를 벗겨보면은 저게 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딱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커버가 들어가 있고 위쪽에 방음제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뭐 운전을 하면서도 차가 굉장히 조용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엔진실을 이렇게 딱 막아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엔 다른 차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가 탔던 그런 저렴한 차량들은.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차음에 신경을 좀 썼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아반떼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프백이 2개 정도 딱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사실 이 전에 탔던 캠리랑 비교를 해보면 재질이 확실히 조금은 비싼 차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캠리가 일주일 빌리는데 150불인데 이게 35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빌리는 거, 일주일 디스카운트 받는 기준으로 쳤을 때 캠리가 150불인데 이게 350불이에요. 근데 실제 차량 가격은 캠리가 2,500만원 정도, 이게 한 4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렌트를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제 다음은 차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렇게 뒷자리에 탔습니다. 뒷자리는 제가 앞에서 지금 딱 운전하는 포지션 그대로 돼 있는데 일단 의자가 가죽으로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팔걸이 있고 이쪽 에어컨 2개 나오는 거 있고 따로 충전잭 같은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륜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파워트레인이 지나가는 곳이 있고요. 밑에 발판도 그렇고 근데 가죽이 제법 좋습니다. 천장은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의자 가죽은 생각보다 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쪽에 마감 처리 같은 것도 잘 돼 있고요. 고급 차다라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들진 않지만 그냥 재질이나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나름 괜찮은 차구나 비싸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앉아보면은 아반떼보다는 크다는 느낌이에요. 아반떼는 타면은 머리가 이렇게 낑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최소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보다 확실히 고급 라인업이잖아요. 뭐 닛산에서 한 고급 라인업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재질이 가죽가죽한 느낌이에요. 비닐비닐하지 않고 가죽가죽한 느낌이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스티치 처리도 해놨고, 여기도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가죽 느낌으로 페이크를 주는 플라스틱으로 깔아놨습니다. 근데 마감 처리나 이 스티치 같은 부분을 보면은 조금은 고급스럽게 신경 쓰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냐 애기 백 매는 거 돼 있고요. 다른 거는 이거는 뭐 완전 기본형일 거야 아마도.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자리로 건너가 볼게요. 네, 먼저 차량 엔진을 켜기 전에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핸들을 돌려놨네.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게 되어 있고요. 기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패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제법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좌석에도 이렇게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도시락과 조수석이 되어 있죠. 선루프가 달려 있고, 이 앞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급스럽게 잘 해놨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데 먼지가 잘 끼게 해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기본적인 먼지들이 묻어 있던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보이고요. 이 전에 찍었던 영상은 제가 이 차를 렌트하고 한 3일 만에 찍었던 영상이고, 지금은 이제 내일 이 차를 반납을 해야 돼요. 제가 일주일씩 렌트를 하는데 반납하기 직전에 오디로 찍은 영상이 너무 흔들려서 제가 찍는 겁니다. 엔진을 켜고 나머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엔진을 켜면은 이런 식으로 닛산 알티마도 저게 나오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핸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트 같은 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라디오를 끄도록 하고, 산타페시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두 개 다 터치스크린이 되거든요. 위에는 안 되네요. 아래는 돼요. 아래는 터치스크린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잘 안 보여요. 이게 어두워. 이게 밝게 되나? 밝게 안 될 거예요. 밝게 안 되나? 하면은 거짓말처럼 밝게 되죠? 이거 왜 이렇게 낮춰놨어? 네, 사실 이거 디스플레이 세팅 처음 만져봐요. 밝게 되네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조금 이제 신기했던 게 다른 거보다 뭐 라디오랑 그런 거니까 또 뭐 있나? 아, 드라이빙 퍼포먼스 이런 것도 되는구나. 오! 그러네요. 이런 것도 되네요. 게이지도 보이고. 이거를 눌러서 엔진이랑 트랜스미션 같은 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엔진 트랜스미션이 스포츠 모드로 돼 있죠. 스티어링이랑 트랜스미션이 이렇게 보시면은 스포츠, 에코, 스탠다드, 스노우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스노우는 뭐 안 해봤고, 일단 저는 스포츠랑 스탠다드 두 개 모드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 버튼을 조작하면은 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운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는 뭐 제가 혼자서 실험을 해서 보여드리기에는 좀 위험하니까
말씀드리면은 스탠다드랑 스포츠 모드를, 저는 운전을 뭐라 그래야 되지? 탄성 운전을 주로 하고 브레이크를 많이 쓰지 않는 운전을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스탠다드 모드랑 스포츠 모드에 대해서 살짝 제 느낌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엔진을 밟았을 때 엑셀을 이제 가다가 밟았을 때 버퍼링이 얼마나 생기냐에 따라서 이제 스탠다드 모드랑 스포츠 모드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뭐 아시겠죠? 즉각적으로 스포츠 모드에 놓고 하면은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이 엔진이 3.0 터보 트윈 터보 엔진에 300마력 정도 하는데 차는 크기가 아반떼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해서 되게 진짜 뭐 게임 같은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안전하게 주행하는 편이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비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출근할 때는 스탠다드 모드로 하고 퇴근할 때는 마음이 가벼우니까 스포츠 모드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가볍고 좋더라고요. 또 느낌이 다른 게, 엑셀을 보통 가다가 풀로 이렇게 딱 밟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3-40km로 가다가 7-80km로 이렇게 속도를 올릴 때 완전 세게 팍 밟게 되면은, 일반적인 차량, 제가 타는 다른 차량들의 경우도 기아가 한 단위 내려가면서 RPM이 쭉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 놓고, 이게 뭐 마력이 충분해서 그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스포츠 모드에 놓고 똑같이 딱 밟아보면은, 비슷한 속도에서 똑같이 밟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그냥 현재 있는 스로틀이 풀로 열려요. 그러니까 엔진이 내려가지가 않고 현재 있는 기아에서 그냥 풀로 쫙 당겨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가다가 완전 풀악셀을 딱 했을 때 가다가 한번 버퍼링이 탁 있으면서 그 버퍼링 사이에 기아가 한 단 내려가고 엔진이 개방, 이런 형식이면은, 이거는 그냥 쫙 그 스포츠 모드로 났을 때는 눌렀을 때 한 번에 그냥 개방,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은 휠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뭐 엔진 반응이 버퍼링 없이 즉각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에 보면은 여기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 거를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117마일 기름 안 넣고 갈 수 있다는 거고, 스피드 나오고 연비가 나와요. 연비는 제가 보니까 확실히 캠리가 35마일 퍼 갤론이 나왔었는데, 이게 스포츠 모드를 하면은 23마일 퍼 갤론이 나오고, 스탠다드로 하면 25마일 퍼 갤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주행 스타일로는 그랬습니다. 그게 킬로미터로 몇인지는 제가 밑에다 써드리고 있죠. 그리고 다른 특이한 점은,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조그 다이얼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버튼이 있죠.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그렇고요. 난 진짜 이 듀얼 에어컨 있잖아요, 양쪽에 온도 다른 거, 정말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런 거 달지 말고 좀 다른 거 좀 달아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이거 되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썬루프를 렌트하는 차에 달려있는 건 좋아하지만 제 차에 달려있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3-4년 시간이 지났을 때 소리가 나는 거를 예전에 들었어가지고, 제가 다른 차를 탈 때, 그 다음부터 제 차를 탈 때는 썬루프를 웬만하면 안 다는 편입니다. 이런 거 한번 고장나면 또 돈 많이 깨지죠. 그래서 안 타는 편이고, 사실 뭐 쓸 일이 잘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이 차를 타면서 뒤에 주행하는 그 영상에도 나올 테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행하는 그 영상은 차를 탄 지 이틀 만에 찍었던 겁니다. 그 주행하는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이 차가 좀 스포츠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되게 아쉽게도 뒤에 이게 없죠. 3.0 터보 엔진이 이만한 사이즈의 차에 달려있는데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이거 조금 아쉽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가격대로. 그리고 또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차가 소음이 현저히 적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또 어떻게 느꼈냐면은, 저는 이제 매주 차를 바꿔서 타니까 가격 경제적인 차량을 타다 보니까, 그런 차량들은 엔진이 대부분 다운사이징이 되어 있거든요. 토요타 차나 닛산 차나 현대기아 차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2.0 뭐 그런 엔진들이 달려 있고, 거기서 이제 힘을 쥐어 짜내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차, 그러니까 좀 비싼 차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신경 쓰지 않고 엔진 사이즈를 좀 키워서 놓다 보니까
억지로 쥐어짜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 억제도 상대적으로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까 처음에 본네트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고급스러운 뭔가 커버가 고급스러운 그냥 어쨌든 하나라도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제어가 되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이 차를 탔던 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엔진적으로 좋고, 저처럼 운전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타기에 좋은 차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사륜이라는 게 제가 이걸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제가 오랜만에 그 승용차의 사륜을 느껴봐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 차의 휠 얼라이먼트가 좀 틀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코너링이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살짝 뒷바퀴가 밀린다? 뒷바퀴가 좀 미끄러진다라는 느낌이 간간히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노면 상태에 따른 건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못 하겠지만, 저는 이 길을 자주 왔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캠리랑 알티마를 타고 똑같은 길을 왔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뒷면 끌림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마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게 사륜이라서 그렇다, 혹은 이 차가 휠 얼라이먼트가 조금 틀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 차는 렌탈 자동차다 보니까 관리가 그렇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관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딱히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를 추천하냐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차가 4천만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BMW 3 시리즈가 4,300~400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캠리가 2,500만원, 2,700~8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2,500~600만원 정도 하고, 소나타가 2,500만원 정도 할 거고. 선택인 것 같아요. 선택. 차는 좋아요. 그냥 차는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돈을 주고 이 차를 탈 거냐?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품질에 비해서 막 그렇게 뻥튀기 되어 있는 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피니티란 브랜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괜찮은 차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뭐 제 돈으로 차 산다면 저 같은 캠리 사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개인 성향의 차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성 이 빠짐 측면은 좀 아쉽다. 어쨌든 그런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가 차 타면서 느꼈던 점을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국에 나온 디젤 모델로 이런 걸 실험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아쉽네요. 운전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탔던 다른 차들이랑은 다르게 요새 차들은 캠리도 그렇고 제가 이 바로 전에 탔던 알티마도 그렇고 차량을 타보면 이제 엔진이 다운사이징이 돼 있잖아요. 거의 막 2.0L 정도의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3.0 터보, 3.0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눌렀을 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 뭐라 그래야 되지? 반응 속도가 빠르면서 속도를 이렇게 팍팍 잘 쳐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 차 스펙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300마력이 넘을 걸로 생각이 돼요. 제가 이런 차를 최근에 타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씀을 잘 못 드리겠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이 차를 처음 빌렸을 때 저는 Q50이 뭐 후륜으로 나오는지도 몰랐고, 이 차가 심지어 그 항시사륜인 것도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100km 정도를 운전해서 왔는데, 운전을 하면서 직선주로 해서 이런 고속도로의 직선주로 해서 약간 핸들을 돌 때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면서도 친숙한 그 느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항시사륜이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탔던 차량들은 대부분 2륜이었기 때문에 그 뒷바퀴가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밀린다고 표현하기, 뒷바퀴에 힘이 좀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신기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사실 신기하다기보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탔을 때 이 차가 안 좋은가? 뒤가 튕기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륜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뭐 이해가 되네요. 뭐 운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륜이랑 4륜이랑 그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있는데, 그건 뭐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전체적인 승차감은 저는 4륜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소음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근데 또 다행히 이 차는 또 굉장히 정숙합니다. 근데 그 정숙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냐면은, 다른 차량들처럼 엔진이 다운사이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나 가속력에 비해서 정숙함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2주 전에 탔었던 캠리랑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캠리 같은 경우에도 운전하기 편한데, 그러니까 막 엔진을 밟기 위한 차라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근데 Q50이 지금 실제로 타보니까 캠리보다 살짝 작은 느낌이에요, 차가. 근데 그 차보다 작으면서 그 차보다 크고 그 차보다 좋은 마력의 엔진을 넣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장이나 지금 이 보시는 것들은 뭐 이게 인피니티 스타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인피니티 처음 타봤어요. 인피니티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스크린을 두 개를, 터치 스크린을 두 개를 놔두고 이것저것 만지게 해놨는데, 사실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에어컨 버튼이 이 아래에 누르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오디오랑 에어컨 정도는 버튼이나 패드가 아니라 다이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 저한텐 편해요. 운전을 하면서 그냥 손이 가서 이렇게 만져서 돌리면서 하기에, 운전 중에 조작하기에 그게 편하다고 저 스스로 느끼는 편인데, 뭐 고급스럽게 보이려 그러는 건 좋지만, 지금 잠깐만 달려서 속도는 되게 빠르고요. 왜 달렸냐면, 저 앞에 저 차량을 잠깐만 보여주시면, 저 앞에 저 차량이 테슬라 차량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전면 터치스크린 차량의 경우에 확실히 운전하면서 조작을 할 때 스스로 무섭다고 느낄 때가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저 차를 이제 몰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작을 멈춰놓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손에 편한 다이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차 가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천만원 정도 할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근데 BMW 3 시리즈가 4천만원이거든요. 여기서 4,400만원 정도, 4,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그 차보다는 좋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개인 취향의 차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확실히 엔진 사이즈가 커서 그러니까 차를 정확하게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느낄 때 엔진 사이즈가 커서 힘을 상대적으로 내기 쉬워서 소음이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 이 느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캠리보다도 조용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또 운전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들이 지나치게 가벼워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그 전 회장님 차 벨로스터를 타면서 말씀드렸던 그 약간 가변 포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요새 차는 다 들어가나봐요. 잘 몰랐었는데. 근데 이렇게 주차장에서나 그럴 때 핸들이 되게 가볍게 휙휙 돌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에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서로 다른 종류의 차를 일주일씩 렌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버튼들은 사실 운전을 좀 오래 하면서 사람이 익숙해져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기아에 보시면은 그냥 되게 평범한 현대 같은 이런 기아봉 이렇게 돼 있고, 딱 그거죠. PR, 뉴트럴, 드라이브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패들 시프트가 없는 게
3.0 트윈 터보 엔진을 갖다 달아놨는데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지만 그러면은 패들 시프트 정도는 달아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요새 3.0 터보 엔진을 달았으면은 패들 시프트 같은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좀 더 약간 더 수동틱한 무언가, 그러니까 스포츠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탈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차랑 제가 타보질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차랑 크기나 등급이 비슷한 게 아마도 제네시스의 G70 같은 걸 것 같은데, G70은 되게 그러니까 스포츠 성능을 딱 겨냥을 해서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제네시스 쿠페의 후속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사실 운전을 하면서 정숙하고 운전하기 편하고 힘이 되게 좋은 세단이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긴 하지만,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도 젊은 층을 조금 겨냥한 것 같은데, 그러면 스포츠 주행 성능을 조금 따졌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스포츠 주행 스포츠틱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좀 더 집중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이렇게 위에 본넷 같은 위쪽에 이렇게 스티치 같은 거를 고급스럽게 넣어준 그런 점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마감 재질도 전체적으로 뭐 일제답게 괜찮은 편입니다. 제네시스 G70이랑 인피니티 Q50이랑 제 제네시스를 타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 차를 탈래, 제네시스 G70을 탈래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라면 G70을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이 차를 빌리게 된 게, 그러니까 제가 렌트카를 계속 하면서 일주일씩 렌트를 하는데, 원래 첫 주에 캠리를 빌렸었고 둘째 주에 이제 알티마를 빌렸고, 알티마 리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찍어서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알티마를 갑자기 회사에 일이 급한 게 생겨서 갑자기 일을 하는 바람에 알티마 리뷰를 못 찍게 됐어요. 어쨌든 근데 뭐 그렇게 돼서 그 사이즈의 세단으로 빌리는 건데, 이번에 또 빌리러 갔더니 이제 그게 풀 사이즈 세단이거든요. 그렇게 렌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차가 이제 알티마밖에 없다, 그래서 알티마 가져가라 그러는데 제가 야, 나 자주 빌리는데 이 전주에 알티마 탔고 그 전주에 캠리 탔다, 딴 차 좀 빌려볼 수 없냐. 그러니까 걔네가 그냥 이렇게 리스트 예약 상황 뒤져보더니 이 차를 빌려주더라고요. 근데 알티마보다 2배 정도 비싼 차라고 합니다, 실제 렌트를 하려면. 근데 뭐 내 차도 아닌데 상관없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운전하기 편한 차고요. 사실 지금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특히 항시 사륜이란 게 제가 지금 있는 이것보다는 한국에서 확실히 어드밴티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사륜차를 항상 몰기 때문에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고, 눈이 오거나 그럴 때 정말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써도 돼서 차의 크기나 이런 소음도, 그리고 뭐 따져보진 않았지만 부품의 내구성이나 전체적인 모든 걸 봤을 때 사회 초년생들이 타기에 되게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가격은 사회 초년생,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차 가격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인피니티란 차의 가격은 사회 초년생이 타기에는 좀 어려울 것도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 선택권 있어, 아반떼 타야지. 안전하고 어느 정도 되는 선에서 차 타려면 아반떼 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봤던 인피니티의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고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렌트를 짧게 해가지고, 렌트는 짧지만 운전 시간은 길게 해서 탈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새 차를 탈 때마다 조금씩 비교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집에 조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